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 발전기의 권선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권선 계수 중에서 이제 분포권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포권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1극, 1상당 슬롯이 하나인 것을 이제 집중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슬롯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권선을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배치한다라고 해서 이제 분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분포권을 함으로 인해서 기전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줄어든 기전력 크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분포권 계수였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야기는 이제 전절권과 이제 단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자라는 것은 온전할 전자라고 해서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그 다음에 절자라는 것은 마디 절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디에 걸쳐서 권선을 감는 방법과, 그 다음 이제 단절권이라는 것은 이제 짧다. 그래서 영어로 보다면 이제 풀피치와 이제 숏피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은 무엇이냐? 이 기준은, 극의 간격에 대한 기준은 이제 이 간격에 대한 기준은 극의 간격이다라는 것이죠. 극의 간격이고, 극의 간격과 같으면 전절권이고, 그다음에 코일의 간격이 극의 간격보다 작은 것을 이제 단절권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이제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동기 발전기다라고 했었을 때, 전기자 권선이 N극 위에서 시작해서 S극 아래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극의 간격이 N극과 S극의 간격이 180도, 즉 파이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자 권선도 시작점과 끝점이 이제 180도, 즉 파이만큼의 각도, 즉 극의 간격과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전절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짧은 것, 짧다라는 것은 더 빠르게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N극에서 시작해서 S극 아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180도에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인출되는 선이, 이렇게 이제 인출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단절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권선을 이렇게 전기적 권선을 이렇게 감아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단절권이고, 그리고 어 이제 파란색으로 썼을 때 이렇게 감기는 것이 이제 전절권이 되겠죠. 전절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기전력에 대한 걸 계산했었을 때, 이렇게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기전력 E는 B의 V로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전력의 방향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 이거죠. 나누어서 봤을 때 위쪽에 N극에서 보게 되면은, N극에선 회전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속도 V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속의 방향은 N극에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N극에서 자속이 발생하니까요. 위로 향하는 자속 밀도의 어, 방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BV에 의해서 앞쪽으로 나오는, 이 BV에 의해서 앞쪽으로 나오는 기전력의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 S극에서 보게 되면, S극에서 봤을 때 S극의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왼쪽 방향의 시계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왼쪽 방향의 이렇게 속도 방향이 될 것이고, 자속은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자속 밀도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똑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기전력의 방향을 정해주게 되면, 이 BV에 의해서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전력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 형태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냐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의 기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N극에서는 나오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의 기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권선에서 두 전기자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더해지게 됩니다. 직렬 연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E1, 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E2라고 했었을 때 이 전체 기전력의 E는 E1 플러스 E2의 형태로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지금 이제 전절권을 했었을 때는 바로 극 아래에서 최대 값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위상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이제 사인파의 곡선을 n극과 그리고 s극이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지금 극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이냐면 이 지점이 E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N극 아래에 있는 E2의 기전력이고 그리고 E1은 S극 아래에 있는 E1의 기전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전력은 최고값 플러스 최고값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절권으로 감아버리게 되면 단절권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은 E1 플러스 E2가 되는데 이때 E2는 같죠. 전절권이나 단절권이나 E2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E1의 크기를 보게 되면 E1은 S극에 미처 아직 다가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다가가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 상태에서 이 원이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전력보다 이 원의 크기가 더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더 줄어서 이것은 이제 단절권이라고 한다면 단절권 기전력이고 위쪽을 위에 크기를 전절권 기전력을 했었을 때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전절권의 크기가 더 커요.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왜 단절권을 사용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절권을 쓰게 되면 이제 전절권을 썼었을 때보다 사인파의 모양에 더 가깝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고조파 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기전력을 보다 사인파에 가깝게 개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절권이기 때문에 코일의 길이를 축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일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들 수가 있고 코일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구리의 양이 적게 소요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점들 중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용을 하느냐? 즉 파형이 개선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절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분포권 계수와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줄어드는데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절권의 기전력은 두 개의 기전력이 서로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E1과 E2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전절권에 대한 기전력 ER 다시는 E는 E1 플러스 E2가 되고 이렇게 할게요. E1 플러스 E2가 되고 두 개의 크기를 E1과 E2가 모두 2로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절권의 기전력은 이 알파벳 2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을 구해보면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은 E2는 이렇게 E2의 이제 기전력의 방향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전절권일 경우에는 이제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고 있다. 둘 사이에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절권을 하다 보니까 180도의 위상착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180도가 아니라 이러한 크기, 일정한 크기만큼의 베타 파이, 파이의 일정한 비율만큼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얘가 바로 단절권 기전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절권 기전력을 베타 파이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하나의 각도는 2분의 베타 파이가 되겠죠? 2분의 베타 파이가 되고, 이 하나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E1과 E2가 2로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하나의 크기는 사인이 되겠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2 곱하기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바로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 단절권에 대한 기절 2R을 계산해 보니까 2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된다. 그래서 단절권 계수 KS는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의 크기분의 단절권에 대한 기전력의 크기 비율이 되고, 전절권에 대한 기전력은 2분의 2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약분시켜버리니까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이제 분포권에 대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분포권 계수는 기본파, 이 하나의 전체적 기준이 되는 사인파에 대한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에 대한 계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5차 고조파, 어떤 고조파에 대한 어떤 이제 단절권 계수를 구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인파의 그런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조파는 2파이가 될 것이고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배수를 해주게 된다면 n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그때 고조파 차수에 대한 그런 이제 단절권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단절권이 어떻게 해서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차 고조파라는 게 있습니다. 3차 고조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조파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짝수배의 고조파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홀수배의 고조파는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짝수배의 고조파는 2차나 4차 짝수의 고조파들은 서로 상쇄되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홀수배의 고조파들은 서로 중첩이 되어 버립니다. 서로 중첩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더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배 고조파가 매우 이 전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차 고조파 또는 5차 고조파들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3차 고조파를 제거하고 싶다, 3차 고조파를 단절권으로 제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차 고조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뭐로 만들어주면 될까요? 기전력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보니까 기전력 구하는 식은 4.44 그리고 권선계수 곱하기 권선수 곱하기 자석 곱하기 그다음에 주파수입니다. 이 중에 다 곱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기전력은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그 중에 이 권선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권선계수는 집중권에 대한 분포권의 비율 그리고 곱하기 전절권에 대한 단절권의 비율 두 개수의 곱으로서 권선계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된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0을 만들기 가장 쉬운 식이 분포권 계수로는 제로를 만드는 그런 경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계산하기 쉬운 이제 단절권을 이용을 해서 그런 고조파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3차 고조파를 3차 고조파를 제거해서 제거하는 어떤 단절권을 감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절권에 대한 식이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차 고조파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n 대신에 3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3을 넣어주면 될 것이고, 3을 넣어주면 사인 2분의 3 베타 파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원상계수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는 조건은 언제 0이 되나요? 사인이 0이 될 때. 사인이 사인 함수가 어떤 사인 세타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사인이 언제 0이 되죠? 파이마다 0이 되죠. 파이 주기, 그 다음에 2파이, 3파이, 파이 주기마다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베타 파이가 얼마일 때? 2분의 3 베타 파이가 즉 파이일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이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이와 파이가 서로 약분시키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2분의 3 베타는 1, 그러면 베타는 3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만큼 단절권으로 감아준다면, 그러면 몇 차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3차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절권을 이용을 해서 고조파를 제거를 하고 이제 분포권을 이용을 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더더욱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선법이 전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분포권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분포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단절권 맞죠? 예, 단절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권선계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을 감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슬롯에 모두 집중되어서 감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고, 그리고 최초에 감았을 때 그리고 극의 간격과 권선의 간격이 모두 같은 전절권을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모든 수식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집중권은 파형의 기전력의 모양이 좋지도 않고 열 방산에 좋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분포권이 됩니다. 분포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얼만큼의 비율로 감소되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감소되는 비율이 바로 뭐가 된다? 분포권에 대한 계수가 되고, 그래서 Q 사인 2M Q분의 N 파이 분의 사인 2M분의 M 파이다 라는 것이 바로 분포권에 대한 계수가 되었고, 지금 분모가 집중권 기전력이었고, 집중권 기전력 분포권 기전력이었죠. 분포권 기전력의 비율이 바로 이제 분포권에 대한 이제 그런 비율이 되었죠. 그리고 전절권으로 이제 감았을 때 어떤 고조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좀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단절권이었다. 그리고 단절권을 써 보니까 마찬가지로 분포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전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줄어드는 기전력의 비율을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보다 분포권, 단절권을 감았을 때 줄어드는 기전력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포권이 0.90% 기전력이 줄어들고 단절권을 또 감았을 때
90%로 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포권과 단절권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0.81이다라는 이제 그런 81%의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의 약 81%의 기전력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권선 개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